러시아의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이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장에선 러시아의 행동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익은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LA 투표 첫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수그러든 것 외에 주정부 방침을 따라가겠다는 카운티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인 메디켈의 자격 조건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대대적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고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룬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이내에 러시아군 12만 명가량이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 have been saying for days that Russian military forces are in an attack position. That has not changed. They are capable of operationalizing at any point in time. 백악관은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 노르트 스트림 2 주관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가 단행된 업체는 실제 노르트 스트림 2 건설을 담당했던 스위스 기업이지만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평가됩니다. 유엔 총회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행보를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deci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recognize the so-called independence of the Donetsk and Luhansk regions and the follow-up are violations of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Ukraine and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2개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분으로 파병 성격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은 주권국인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에 동의 없는 군대 주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어서 유엔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익은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준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현지 시각 오늘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예비군 소집령도 발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울러 러시아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 안보 시스템의 파탄을 의미한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In fact, in his address this week,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vertly denied Ukraine's right to exist.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 주요 기관과 은행들의 웹사이트들이 어제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대사관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또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 수장들은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국익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첨단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대가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는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20%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등 국제사회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는 뜻이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일찍부터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LA 총영사관에도 이어졌습니다. 강풍이 휘몰아치는 아침, 서로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고 투표소를 찾는 연인들. 아기가 탄 유모차를 끌고 투표소로 향하는 한 부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이어집니다. LA 총영사관 로비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2층에 마련된 투표소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입된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노력보다는 관심이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린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요.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표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유권자들은 해외에서 참여하는 투표지만 의미가 남달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오래 50년 이상 살았지만은 한민족으로서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투표를 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어요. 한 표라도 못해서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주고 싶습니다. 비록 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뉴스를 보니까 한 표가 2천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둘이면 5천만 원인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미국 거주자는 모두 88만 명. 이 가운데 등록 유권자는 5만 3천여 명 수준입니다. 이들 유권자들은 오는 28일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남가주 일대 강풍이 불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강풍 속 LA 한인타운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의 모습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쌀쌀한 날씨에 행인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거리에 진열된 물건들이 바람에 날리고 한인은 가판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나무가 휘청거릴 정도의 바람이 한인타운을 쓸고 지나가면서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는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보행자들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걷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은 너무 불어갖고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억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저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네. 눈에 뭐가 막 들어가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추워요. 네, 아주 추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과 내일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For the Los Angeles County coast, including downtown Los Angeles, winds 15 to 25 miles an hour. Tonight, lows in the upper 30s to mid 40s. 산간 지역의 기온은 더 떨어집니다. 남가주 산간 지역에는 오늘 밤 0시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벤츄라 카운티에 한 산간 지역과 샌페르난도 밸리, 샌 가브리엘 밸리 등은 화씨 32도, 즉 섭씨 0도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뉴스를 보는 지금 밖에서 기르는 식물과 애완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남과 지역에 낮은 기온이 이어지다 이번 주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수그러든 것 외에 주정부 방침을 따라가겠다는 카운티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금요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로 화이자나 모더나를 기준으로 2회 접종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이틀 전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음에 따라 방역 대상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달 말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로 언급해왔지만 이미 마스크 완화 조치를 발표한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식 발표 역시 완화 시점으로 알려졌던 금요일에 임박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어제 제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계획이 미리 알려지자 서둘러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를 전후해 한편에선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국에 한 발 앞서 마스크 완화 방침을 전한 제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트위터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카운티 전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정작 학교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LA 통합교육부는 어제 캠퍼스 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 해제를 발표했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의 바이러스 감염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며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유산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의 7일 평균 감염률은 2% 아래로 떨어졌고 뉴저지가 3.1%, 커네티컷 2.9%의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대비 감염률이 86%나 급감한 것입니다. 시에나 칼리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여전히 실내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58%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들은 주정부가 3월 초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데이터를 신중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섣불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3명 중 2명인 과반수 이상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가 있는 성인보다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가 없는 성인들이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입니다. 자녀가 있는 성인의 경우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신중론이 46%를 차지했지만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64%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40%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폐를 지지한 반면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단 25%만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폐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지만 원조 오미크론보다 더 심한 중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여러 나라의 국민 표본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과 원조 오미크론의 중증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번 위험 측면에서도 원조 오미크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초기 데이터를 볼 때 전염력 측면에서는 원조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79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21% 줄어들며 3주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사망자 수는 6만 7천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8% 줄어들며 1월 초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미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워싱턴 DC 인근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는 시위대의 경우 최장 11일 동안 최대 2,500마일을 횡단할 계획입니다. 시위 주최 측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 등을 비무장으로 투입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고 워싱턴 DC 당국도 경찰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에서는 트럭 시위대가 수도 오타와의 중심가를 3주 이상 점령해 혼란을 빚었고 일부 시위대는 미국과의 국경인 앰버서더 다리를 막아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인 메디켈의 자격 조건이 50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부터 50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 비영리 단체 이유케어 클리닉은 오늘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메디칼은 대부분 무료로 비용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5월부터 자격이 되면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은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가족의 경우 월 1,563달러, 2인 가족의 경우 2,106달러, 4인 가족의 경우 3,191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경우 시니어 메디켈에 해당되며 이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된 주택과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하고 은행의 잔고가 개인의 경우 2,000달러, 부부 합산 3,000달러를 넘으면 안 됩니다. 현재 서류 미비자들은 서비스가 제한적인 응급 메디켈이나 마이헬스 L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켈의 수혜자인 경우 메디켈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응급 메디칼이 없으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역시 5월 1일을 기해 일반 메디켈로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아직 50세가 안 되셨으면 50세가 됐을 때 바로 일반 메디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소득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의 경우 만료된 여권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도 가능하며 영사관에서 발급한 아이디도 포함됩니다. 소득증명으로는 급여 명세서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월급을 수령해 법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고용주의 서명이 담긴 편지가 있으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험 혜택 확대로 캘리포니아 주민 25만 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시의회가 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한 속도가 줄어들 경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LA 시의회가 도로 제한 속도를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인데 한 달 후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휘됩니다.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곳은 LA시 전 지역에서 총 177마일 구간, 특히 현재 제한 속도가 40마일 이상인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생존 확률은 90%, 시속 4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힐 경우 생존율은 1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메가더 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메가더 공원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사람들이 거닙니다.
시민들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5개월 전만 해도 노숙자들이 공원을 차지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LA시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공원을 폐쇄하고 노숙자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이때 290여 명의 노숙자들은 실내 시설로 이주됐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약 1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메가더 공원은 푸른 잔디를 깔고 깨끗한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개방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마칩니다.